반갑습니다. 다쿠스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또 뉴스,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같이 한번 읽어볼 뉴스가 나온 것 같아서 오늘은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한번 제가 어떤 이런 뉴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제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오늘 날짜가 보니까 7월 21일이죠. 16시고요. 현재 제가 딱 9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16시 35분이고 정부가 임대차법 1년 한 8월 달에 통과됐으니까 1년 정도 됐네요. 전세 안정 자평에 시장은 아전인수 비판했다. 아전인수가 그런 뜻이죠. 내 눈에 먼저 물을 댄다. 그래서 너무 좀 이기적인 사람을 뭐 그런 상황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정부는 임대차법 시행 1년 정도 됐는데 전세가 안정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왜 그렇게 반대로 평가하는 것인가? 한번 객관적 입장에서 한번 쳐다보자. 너무 정부를 막 까지 말고 우리가 정부가 지금 어떤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고, 저도 이제 댓글에 그런 게 많이 달리거든요. 왜 자꾸 정부만 까냐, 여당만 어쩌고 저쩌고 하냐, 왜 자꾸 왜 정부 탓만 하냐, 정책 탓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한 번씩 있어서 오늘 제가 최대한 중립적으로 한번 기사를 보고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홍보를 했다는 얘기죠. 정책 효과를 홍보했다. 근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왜 싸늘한가?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고 임대차 거주 기간이 증가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제고됐다. 정부 평가에 대해서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이라는 평가다. 근데 비판이 거세다. 21일 오늘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뭐 이런 회의가 열렸는데, 서울 대표 아파트 100곳을 분석한 결과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2년 플러스 2년 더 사는 그 갱신율이란 말이죠. 1년 전에 보통 57%, 그러니까 한 10집이 계약을 하면 5집, 반 정도는 이사를 가시고 반 정도는 재계약하고 했었는데 시행하고 나서는 무려 77.7%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은 보통은 그전에는 3.5년, 3년 반 정도였는데 시행 후에 5년으로 증가했다.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면 한 50% 정도 약간 초과한 사람들만 재계약을 해서 살다가 거의 이제 3분의 2 이상이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도 늘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주거 안정성이 제고되었다. 이 측면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시던 분 있죠. 그분들이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연 5% 상한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전세 보증금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데 5%로 딱 제한을 걸다 보니까 현재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래도 2년 정도는 5% 상한, 그래, 이 정도 금액 상승 충분해. 2년 정도는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시장에서 안정됐구나. 전세 사시는 사람들의 이렇게 뭐 평균적인 전세 거주 안정성이 증가됐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것은 뭐 팩트죠.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쪽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 이렇게 뭐 안 좋게 말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뭐 팩트 그대로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된다. 여기 쭉 보시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사람들이 63.4%인데 갱신 계약 중 76.5%는 임대료 상승률이 5%였다. 그러니까 76.5%,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연 5% 상한제. 대신에 63%에서 76%니까 나머지 퍼센테이지는 연 5% 상한을 안 하고 현재 시세대로 아마 계약을 하고 2년 뒤에 연 5% 상한제 다시 쓰겠다. 총 4년을 살겠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그래서 홍 부총리는 공개된 회의 석상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했다. 임대차 3법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거주 현장, 이거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고. 근데 이 부분에 제가 조금 객관적으로 우리가 중립적으로 보자. 일부 초기 혼선이 있었는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말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서두르다. 너무 앞서가는 내용이다. 왜냐면 현재도 뭐 이렇게 뭐 집주인과 뭐 이렇게 임차인과 임대인의 그렇게 막 갈등을 해소해주는 그런 뭐 하는 데가 새로 있죠. 근데 거기에서 삼성이 아직까지도 많은 그런 서로의 갈등 요소가 있는데 해결이 빨리 되었다거나 뭐 그렇게 뭐 해결이 속도가 빨리 빠르다고는 제가 듣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거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지 담당자들이 아직도 잘 모른다, 잘 헷갈린다, 세입자도 헷갈리고 집주인도 헷갈리고 거기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헷갈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정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아직까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아직까지 혼선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계속 바뀌었죠, 몇 번. 근데 여기서 나오죠. 시장은 싸늘하다.
건국대학교 모 교수는 정부가 국민인식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 차라리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자화자찬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현실과 동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들은 말씀드렸죠 위에서 분명 혜택을 받았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 있죠. 신규로 전세를 찾는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전세 품귀, 전세가 급등으로 피해봤다. 잘된 것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생색을 내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종합적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이렇게 막 빨리빨리 180석이 되는 정부 여당에서 통과시키고 나서 너무 빨리 됐죠 통과가. 이런 부작용을 과연 예측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캡션을 달아봐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사시는 분은 2년 더 계약갱신 청권을 사용해서 5% 상한제 걸려가지고 뭐 안정적으로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분들 이것을 통해서 기존에 시장에 나왔던 전세 매물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서 서울 여기서 평가했다 했으니까 서울에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공급은 별로 없는데 수요는 늘어나는 현상에서는 뭐 당연히 전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계속 자화자찬이 너무 심하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 시행했지만 오히려 서민들은 1년간의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또 100대 아파트 분석 결과를 한번 보자. 뭐 어떤 아파트를 통해서 분석했느냐라고 했는데 언론에는 100대 아파트를 공개하지 않았다. 뭐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후에 임대료 상한율이 낮아졌다고 홍보했지만 당연하죠. 이건 5% 상한이 법적으로 걸렸기 때문에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 현장과 다르다. 여기 아까 위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내용이 나오죠. 임차인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었고 집주인들이 계약 연장을 고려해서 4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올려받으려 하면서 전세값 시대에 뛰었다. 새로 이제 신규로 하시는 분들 이 사람은 들어오면 2년 살 게 아니고 4년 살겠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전세 올려야 되겠다. 뭐 물론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 없겠죠. 수요 공급 법칙도 있고 시장에 그 전세 매물이 정해져 있는 가격도 다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내가 1억짜리 전세를 10억 받고 싶다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세가 품귀 현상이 있고 부족한 지역에서는 아마 임대인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의지대로 전세 가격이 형성될 확률이 높죠. 여기 보시면 뭐 헬리오시티 예전에 뭐 엄청나게 물량이 많아가지고 한번 조정받았던 이 지역인데 전용 84가 전세 보증금 9억 3천만 원에 11층이 계약됐는데 올해 6월에는 12억 거의 뭐 30%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이중 가격이 형성됐다. 이 9억 3천은 그 전에 계약하신 분들 다시 5% 상한해서 하는 거고 6월이 12억 넘어가는 거는 아마 새로 신규로 계약하신 그런 매물이겠죠. 뭐 나머지 여기 이 동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규로 전세 찾는 분들 있죠. 신규로 전세를 찾는 신혼부부나 젊은 직장인분들의 시름은 더 깊어졌다. 당연하겠죠. 계약갱신 정권을 사용해서 연 5% 이내로 올린 임차인의 경우라도 한 번밖에 사용 못하죠. 그래서 당장 전세 걱정을 덜었지만 2년 뒤에 전세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중 가격이 이렇게 형성됐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12억 하나는 이렇게 뭐 7, 8억인데 2년 뒤에 집주인이 과연 나 2년 전에 5% 상한밖에 못해가지고 전세 시세대로 못 받았는데 나 2년 뒤에는 10억으로 올릴 거야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거기 계속 살 수 있을려나?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4, 5억이라는 되는 전세값을 어떻게 2년 만에 직장인이 거기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2년 뒤에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여기 지역에서는 못 살 확률이 높겠죠.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의 면적보다 적은 평수로 가야 되겠죠. 금액에 맞춰가지고 아니면 외곽으로 가든지. 왜냐면 그 서울의 주요 입지에서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밀려날 수밖에 없다. 여기 아까 위에 잠깐 설명이 나오는데 계약갱신 중에서 76.5%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낮았다. 성과를 홍보한 것을 뒤집어 보면 갱신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5% 넘게 올린 사례가 23.5%.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5% 넘게 올리면 안 되잖아요 했는데 전세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다른 전세값을 알아보느니 적당히 보증금을 올려주기로 한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해 법과 상관없이 임대를 올리는 것도 적지 않다. 뭐 이런 희한한 현상도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에 전세 물건은 더 줄어 품귀를 빚고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도 많아졌다. 둘 다 고통을 안겨준 시간이다. 지금이라도 법을 대폭적으로 수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까 요 위에 나왔던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분 홍단기 부총리도 예전에 본인 집에 있는 세입자 내보낼 때 예전에 작년이었나요? 그 위로금인가 줘가지고 그렇게 내보낸 사례가 그런 희한한 전례를 만들어 놓으셨죠 이분이. 다시 다른 기사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 쪽에 임대차 3법 통해서 안정이 되었다. 혼란만 커져. 정부와 시장이 엇갈린 인식. 아까 방금은 다음 쪽에 있던 것이고 이거는 헤럴드 경제 네이버 뉴스인데 비슷한 얘기죠.
홍남기 이런 정부 측 얘기는 주거 안정성이 올라갔다. 근데 업계에서는 일부 사례 정책 실패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여기도 보시면 정부는 또 실거래가 띄우기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다. 실거래가 띄우기 그런 게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주간 변동률 4월부터 7월까지인데 계속 전세 매매가 할 것 없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3법 전월세 시장 안정화 효과를 보고 있다. 실거래가 띄우기 심각하다며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을 부정한 투기꾼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통해서 시장 전문가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라고 인식한다, 일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아까 비슷한 얘기는 이제 스킵 하겠습니다. 등등등 이런 얘기고, 갱신계약 시세와 신규계약 시세가 수억 원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 아까 말씀드린 이중계약이죠. 그것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싼 전세로 알고 딱 가서 봤더니만 벌써 계약됐고 그거는 뭐 허위매물이고 실제로는 뭐 4억 올라간 그런 가격이다 이렇게 돼 있고 쭉 나오는데, 임대차보호법 개정된 다음에도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야 되는데 이 정부 논리대로라면요. 참 이거 보면 참 이거 뭔가 지금 정책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가라고 한 번쯤은 정부 여당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KB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도 아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내년 7월부터는 만기가 도래한다. 주변 시세가 같은 가격으로 추가 부담이 늘어나게 돼서 사실상 2년간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다. 참 현실을 너무 팩트 폭행하셨네요. 쭉 내려가서 실거래가 띄우기,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보는 정부 시각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정책 실패해서 집값 폭등의 책임을 투기 세력에 의해서 아파트 시세 조작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렇게 시세 조정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가 뭐 적발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일까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 싶은데, 현장 중개업자들은 뭐 정부 책임을 자기들이 회피하는 것이다. 거래가 성사되어야 수수료를 받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시세를 띄우려 할 이유가 없다. 실거래가 신고를 이제 중개업자들이 하는데 이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가짜로 사기로 막 할 없다, 그런 이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범죄는 몰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런 또 얘기도 하고, 시세 조정을 잘하는 사람끼리 할 수밖에 없다. 모르는 사람들과 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일부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가지고 아파트 가격 폭등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다. 이게 어떤 얘기랑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냐면, 뭐 최근에 언론에서 다 나왔지만 뭐 임대사업자 매물이 엄청나게 뭐 아파트 이렇게 뭐 돼 있는 건 별로 없죠. 대부분 다가구, 빌라, 다세대 이쪽에 상당히 많고, 실제로 등록 임대돼 있는 아파트는 몇 프로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고 정부에서 얘기했던, 최근에 그렇게 소수의 이런 등록 아파트 임대 매물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 더군다나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이보다 훨씬 전에 연호 프로 상한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팔지도 못합니다. 중공업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근데 전월세 가격을 어떻게 폭등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지, 오히려 이분들 때문에 저렴하게 전월세를 살고 계신 임차인분들이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17, 18년도에 정부에서 먼저 가입을 하라 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막 정책 실패, 공급이 바로바로 안 되고 정책을 20몇 번 하는데도 막 이렇게 막 안 잡히니까 너무 이것을 좀 한쪽으로 이렇게 뭐 책임을 막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났었죠. 그럼 도대체 정부 여당에서는 이거 뭐 정부 얘기가 나오고, 여당에서는 도대체 지금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최근 제가 뉴스를 찾아봤거든요. 민주당 임대차 3법 관련해서 뉴스가 뭐 어떤 뉴스가 있나 제가 최근 뉴스를 봤더니만 최신선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걸 왜 놀라지 말라고 말씀드리면, 최근에 4구 재보선이었나요? 4월 7일이었나 4월 9일이었나? 재보선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선거할 때, 이분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는데요, 김종민 부동산 반성문 임대차법 탓에 전월세 폭등했다라고 올해 3월 30일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죠. 근데 이분이 뭐 반성문을 썼다 어쩌고저쩌고, 임대차 3법 탓에 전월세 폭등했다 어쩌고저쩌고, 정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어쩌고저쩌고 말했다. 세금은 그 명분이 아무리 옳다 해도 국민과 납세에 동의해서 성립되는 제도다. 이거 당연한 얘기였는데 뭐 세금 저항 의식을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재보선 전에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재보선 전에. 근데 선거와 관계없이 결과 관계없이 부동산 민심은 마음에 새기고 정책도 자세도 바꾸겠다라고 했죠. 근데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하고 부산 재보선에서 참패를 했죠. 그 뒤에 와 이건 아닌가? 자기들이 뭐 이런 정책인을 내고 뭐 부동산을 잡겠다 해가지고 정책 낸 것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런 뉴스 같은 것도 관련된 것도 별로 없고 또 대선을 앞두고 여러 이제 민주당의 예비 대선 후보들도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다 바꾸겠다 했는데도 예전에 그것과 기조가 전혀 바뀐 게 없다. 이번 문재인 정부와 뭐 전혀 크게 바꾼 것도 없고 오히려 강하면 강해졌지 매운맛이면 매운맛이었지 오히려 더 시장 친화주의 뭐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옥죄고 더욱더 세금을 더 강화하고 더욱더 뭘 하겠다 더욱더 뭘 임대차 산업을 강화하겠다 이런 쪽으로 정책이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또 정책을 나중에 또 이렇게 뭐 정권이 안 바뀌고 이분들이 계속 나갔을 때는 이런 정책 기조로 계속 갈 건데 과연 이런 기조가 연장선상에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안정화될 것인가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초반에 너무 최근에 제가 뭐 부동산 관련돼서 정부 여당을 뭐 안 좋게 얘기하고 까고 뭐 비판적인 것으로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뭐 댓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쪽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무 비판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오늘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팩트는 팩트입니다. 이 기존에 사시던 분의 그 안정성, 주거 안정성은 확실히 2년 더 보장되고 더 된 것은 맞다. 그것은 뭐 팩트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집주인들도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장 자유 경제 체제에서 과연 법으로 이 가격을 통제하고 매물을 뭐 이렇게 뭐 막아놓고 세금 강화를 통해서 과연 이것을 큰 정부 역할에 가장 부동산에서 이렇게 제대로 먹힐 것인가. 4년 거의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지켜보았는 결과가 부동산이라든지 전월세 가격 자체가 계속 올랐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는 뭔가 문제가 아닌가? 한 번쯤은 정책적인 변화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한 번쯤은 진짜 본인들이 자성을 하고 한 번쯤은 자화자찬하지 말고 내로남불하지 말고 한 번쯤은 이게 아닌가? 이게 뭔가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4년 내도록 지금 올랐으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죠. 아마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또 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분노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세입자분들, 뭐 임차인분들, 임대인분들, 집주인분들 많을 건데 아마 각자 포지션에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내 포지션에서 나는 어떻게 이제 뭐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뭐 실제적으로 전월세를 살고 있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내년, 내후년에 이제 만약에 임대차 3법 통해가지고 계약갱신 정권을 썼다면 내년에 내가 만약 계획 끝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정부가 뭐 여당이 뭐 어떻게 뭐 대통령 후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주거 안정성을 뭐 이렇게 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뭐 감성적인 뭐 이렇게 뭐 거의 현실 불가능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스스로 내가와 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을 하나 선택해서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 세입자 편도 아니고 뭐 제가 집주인 편도 아니고 정부를 무조건 까자는 얘기도 아니고 한 번쯤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뭔가 공부가 돼 있고 내가 뭐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가 돼 있는가?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내 집이라는 것이 필수제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한 번쯤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고민하고 분석하고 공부해서 후회 없는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 오늘 이 기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비판적으로 저런 기사가 나왔을 때도 내가 대한민국 부동산 경제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 것인가? 한 번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서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부모 세대시라면 여러분들 자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제교육 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